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CBS 김광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안녕하세요. 대선판에 큰 뉴스 하나가 어제 떴죠. 네, 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어갔고요. 안철수 후보랑 그동안 물밑 대화를 진행해 왔는데 그게 이제 계속해서 거부당했다. 그리고 그 물밑 대화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기자들한테 좀 알렸습니다. 이게 그 A4 용지 5장 분량으로 이제 공개를 했거든요. 소상하게 적혀 있는 용지였어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 그러니까 국민의힘 측 그리고 안철수 후보 측인 국민의당 측이 어떻게 그동안 협상을 해왔는지, 네. 양측 담당자의 신원, 협의 시간, 그리고 양측에서 어떤 요청이 있었는지, 그리고 수락이 어떤 것들은 수락이 됐고 어떤 것들은 거부가 됐는지를 다 이렇게 공개를 했고요. 내용을 좀 보면 잠시만요. 우선 그러면 예. 윤석열 후보의 어제 그 발언을 직접 좀 듣고 보충 설명을 들어볼까요? 예. 전권을 부여받은 양쪽의 대리인들이 만나 최종 합의를 이루어서 회동 일정만 언제 할 것인지 조율만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그동안 완주 의사를 표명해온 안 후보께서 완주 철회를 위한 명분을 조금 더 제공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셨고, 그래서 저는 안 후보의 자택을 방문해서 정중한 그런 태도를 보여드리겠다고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아침 9시 단일화 결렬 통보를 최종적으로 받았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 이제 직접 밝힌 부분 중에 핵심을 좀 들으셨는데, 그러니까 2월 7일에 예. 최진석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 선대위원장의 전화로부터 협상은 시작됐다, 그런 얘기죠, 국민의힘 얘기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시점이 더 빠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건 지금으로부터 2주 전에 그 안철수 후보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단일화를 제안하면서 우리가 좀 알게 된 건데, 그렇게 이제 단일화 시작된 줄 알았는데, 협상이. 그보다 한 주 전부터 물밑에서 제안이 이제 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 소통 창구가 되게 채널이 다양하거든요. 네. 권영서, 최진석, 성일종, 임명진, 이철규, 신재현 이런 채널들이 있었는데, 실제 핵심적인 채널은 장제원 의원이랑 이태규 의원 채널의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자, 7일에 최진석 위원장이 전화를 해가지고 단일화의 조건을 제시하는 것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돼서 11일, 2월 11일에 장제원, 이태규 두 의원이 비공개 회동을 시작했다는 거죠. 예, 그렇게 회동이 시작돼서 이런저런 논의들이 있었고, 그 윤석열 후보의 말의 어떤 핵심은 우리가 이만큼 계속 노력해 왔는데 저쪽에서 말을 계속 바뀌었다라는 취지로 어제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주목할 부분이 그러니까 26, 27일 회동 같아요. 지난 2월 20일에 내가 단일화 제안했던 거 철회한다는 안철수 후보의 기자회견이 있고 나서 그걸로 결렬된 줄 알았었는데, 26, 27일에 장제원, 이태규죠. 예. 그 두 사람 간에 굉장히 긴밀한 최종 합의안까지 나오는 뭔가가 있었다는 거죠. 그 26일이 이제 그제죠. 그제 오후에 이제 어떤 최종 합의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양쪽의 후보한테 추인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랬는데 이태규 의원이 안철수 후보한테 추인을 받아오는 과정에서 계속 이래저래 끌다가 하루를 넘겼고, 결국 어제 아침에 최종 결렬 통보를 받았다는 게 윤석열 후보의 얘기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2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이태규, 장제원 조가 얘기를 해가지고 전권을 가지고선 협상을 해서 최종안을 도출했고, 그걸 가지고 후보들한테 갔는데 밤 9시쯤에 이태규 의원이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 철회했던 걸 철회할 명분을 더 달라, 네. 이렇게 요구했다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윤 후보 측에서는 그러면 윤 후보가 안 후보 자택에 가는 안은 어떻겠느냐까지 제시했다는 거죠. 예, 라고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 밝혔고, 주장하는 거고. 이태규 후보는 일부 또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밤이 넘어가고 자정 0시 30분부터 4시까지 장제원, 이태규조가 또 한 번 논의를 시작했는데, 그 최종안이 나왔는데 오전 9시에 안철수 후보 측으로부터 다 결렬됐다. 네. 그래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그동안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지를 소상하게 국민들께 설명을 드린다라고 했던 게 윤석열 후보의 얘기였습니다. 굉장히 상세하게 이렇게 공개를 했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는 할 만큼 다 했다,
뭐 이런 걸 표시하기 위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공개하는 건 저는 처음 보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떤 물밑 협상이 있을 때 진짜 말 그대로 물밑에서 협상하는 거니까 그 안에서 내용들을 다 공개한다는 건 신뢰 관계가 깨지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협상에 관해서 우리가 인터뷰를 할 때도 우리 뉴스쇼에서도 뭐 인터뷰하면 뭐 뒷얘기 좀 들려주세요 하면 뭐 출연자들 잘 얘기 안 하잖아요. 아, 앞 얘기도 잘 안 하던데요. 뒷얘기 특히 협상의 뒷얘기는 정말 안 하죠. 이렇게 공개적인 데서도 그렇고 기자들이 뒤에서 취재를 해도 그런 협상 과정 얘기는 듣기는 정말로 어렵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아주 이례적으로 A4 용지 뭐 5장까지 내밀면서 협상 과정 얘기한 거는 아무래도 이렇게 결국에는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 자체를 포기하고 출구 전략을 찾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린 할 만큼 했다. 지지층 이제 결집해 주십시오. 단일화보다 이젠 진짜 나로 결집해 주십시오라는 호소처럼 들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야권에서는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단일화를 꼭 해야 된다라는 그 어떤 여론이 높거든요. 예. 그 압박을 윤석열 후보가 받다가 거기서 이제 좀 빠져나오려는 차원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일주일 사이에 지지율 추이를 보면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붙었어요, 거의. 최근 그 여론조사 판세가 이제 초접전으로 다시 붙었습니다. 이게 거의 다 오차범위 내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프가 혹시 준비가 됐으면 좀 보여주실까요? 예. 예.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조사가 서던포스트, CBS 의뢰로 서던포스트가 한 조사 결과 맞죠? 예. 그제 하루 동안 이제 조사를 한 건데요. 이게 금요일 날 그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토론회가 끝나고 난 다음 날인 토요일 날 전국 성인 남녀 1,021명 대상 조사한 거였고요. 윤석열 후보가 40.4%, 이재명 후보가 40.0%로 이렇게 격차가 불과 0.4%포인트로 아주 가까이 좁혀졌습니다. 요 조사가 그렇고요. 또 하나 표가 준비되어 있나 모르겠는데 네. 나오죠? 자, 잠시만요. 지금 계속해서 연결이 잘 안 됐어요. 국민의당 쪽이. 국민의당 쪽에서 이 접촉이 저희가 어떻게든 입장을 듣고 싶었는데 접촉이 잘 안 되다가 지금 권은희 원내대표와 연결이 됐답니다. 국민의당 입장을 좀 확인하고 뉴스연구소를 이어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 연결합니다. 권은희 원내대표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14분간 열린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에 대한 국민의당의 입장부터 듣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단일화와 관련된 그런 결렬의 기자회견이라고 어제 진행을 했는데요. 사실 그 내용조차 저희가 허위 가장의 그러한 내용들뿐만 아니라 단일화와 관련된 책임 회피를 후보가 직접 귀한 시간에 유세를 취사하면서까지 진행하는구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책임 회피를 이렇게 후보가까지 나서서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셨단 말씀이에요. 네. 책임 회피를 위한 기자회견이다. 네. 근데 어제 그 발언을 하나하나 좀 들어보면 지난 2월 7일에 최진석 국민의당 선대위원장이 윤 후보 측에다가 직접 전화를 해서 안 후보와 교감했다면서 단일화 조건을 제시하는 것에서부터 협상은 시작됐다. 이 사실은 맞긴 맞습니까? 최진석 위원장과 관련해가지고 그러한 제안을 했다라는 발언과 그리고 정권을 가진 협의를 제안했다 두 가지 발언이 나오는데요. 이태규 의원이 네. 전권 가지고 또 협상했다는 네. 발언도 나왔죠. 예. 네. 최진석 위원장님께서 관련된 내용을 네.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 윤석열 후보와 최진석 위원장을 모두 잘 아는 지인이 네. 윤석열 후보가 통화를 원하니 한번 해보시라 해가지고 전화를 걸었더니 윤석열 후보가 받지 않았고 그래서 지인에게 전화를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지인이 잠시 후에 이제 지금 전화하면 받을 것이다라고 해서 통화를 해서 통화한 사실이 있었고요. 예. 관련해서 단일화와 관련된 얘기는 윤석열 후보 본인이 네. 그 통화에서 예. 주저리 어떤 사퇴를 할 경우 어떠한 제안을 할 것인지 예. 그런 내용들을 주저리 얘기를 했다는 거고 이 협상과 관련해서 이태규 의원이 정권을 가지고 임하겠다라고 한 것은 네.
권영세 본부장과 최진석 위원장이 사적인 일로 통화를 하는데 네. 관련해서 장제원 의원과 만나는 국민의당 쪽 의원이 누구냐라고 물어서 이태규 의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실이 있는데 네. 이 두 가지 사실을 그런 식으로 왜곡해서 어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럼 이태규 의원이 정권 가지고 장제원 의원과 협상했다는 건 전혀 그렇지 않단 말씀인가요? 정권을 가지고 협상을 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 정권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 수도 없는 사안입니다. 왜 안철수 후보가 이 관련해가지고 단일화 제안을 여론조사 방식에 의해서 하자라고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윤석열 후보 측은 이 단일화와 관련해서 단일화가 아니라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라라는 입장을 가지고 나온 거고요. 그리고 사퇴를 했을 때 이러한 제안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었고, 네. 국민의당은 사퇴는 말도 안 되고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단일화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네. 서로 전혀 다른 입장을 가지고 만났기 때문에 네. 무언가 협상을 한다라는 말이 말로 설명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전권을 가지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그거를 어떻게 제대로 된 협상이라고 보기조차 어려운 거였다 그 말씀이세요? 이태규 장제원 의원의 만남이?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태규 의원이 장제원 의원이 가진 생각, 예. 단일화와 관련해서 가진 생각 이 부분을 들어준 것이고 그것은 굳이 얘기를 한다면 예. 생각의 확인, 교류 이런 부분에 차 마시는 모임, 차 마시는 만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냥 차담회 정도였다. 차 마시는 네. 정. 근데요, 저 권 원내대표님 보면은 지금 이 일지를 보면은 2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장제원, 이태규 두 사람이 만나서 최종 안을 만든 다음에 27일 새벽 0시 30분부터 4시까지 또 만나요. 또 만나 새벽 0시 30분부터 4시까지 만나는 그런 만남이 그냥 한번 차나 마셔보자. 그냥 한번 이야기나 들어보자라는 차원의 만남일 수 있을까요? 상당히 긴급하고 중요한 회동일 때 그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최종적인 합의를 했다라는 부분이, 무슨 단일화와 관련된 합의, 이러한 합의가 아니라 회견, 기자회견,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과 관련된 문구와 관련된 합의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윤석열 후보 기자회견과 관련의 문구와 관련된 합의를 이태규 장제원 의원이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윤석열, 안철수 후보를 주말 동안에 만나도록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 단일화가 아니라 만나도록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장제원 의원과 이태규 의원이 26일, 27일 예. 사이에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그 노력의 일환으로 네. 윤석열 후보가 만나자라는 그런 기자회견을 하면서 제안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서로 오고 가고 그러면 그러한 회견을 할 때 어떤 내용으로 회견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가 오고 갔고 그런 기자회견에 대한 합의 이 부분이었고 그리고 새벽 내내 네. 진행됐다는 통화도 네. 안철수 윤석열 후보를 만나게 하기 위한 두 사람의 노력이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0시 30분부터 4시까지는 만난 게 아니라 통화군요. 그러니까. 네. 자, 그러면 여하튼 지금 이 상황에서 두 사람 사이에 단일화의 여지는 뭐 조금이라도 남아 있습니까? 제가 굉장히 뉴스쇼에 늘 나와서 말씀을 드리지만 예.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윤석열 후보가 본인들도 이제 더 이상 단일화와 관련해서 곰탕을 끓이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잘 시키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받겠다고 만약 한다면? 여론조사를 받겠습니까? 어제 윤석열 후보의 그런 책임 회피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온 그런 엉터리 단일화 경과 내용뿐만 아니라 단일화와 관련해서 지금껏 국민의힘 그 누구도 어제는 심지어 윤석열 후보까지 안철수 후보의 사퇴를 전제로 본인들이 이러저러한 제안들을 다 네. 던져봤다. 네. 그리고 그것이 단일화와 관련된 본인들의 협상 노력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일화와 관련된 여론조사에 대한 제한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죠. 권은희 원내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잠시 뉴스연구소를 하는 중에 잠시 좀 들어봤습니다. 김가을 기자, 예.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전권은 고사하고 참아하시는 정도, 그 정도 느낌의 회동이었다라고 봐달라. 이태규 장제원 회동은 좀 그 정도로 국민의당은 설명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진실 공방이 당분간 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단일화가 최종적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너지 효과는 계속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들으신 것처럼 단일화 가능성 자체도 뭐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매우 낮아졌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니까 뭐 또 아주 조금의 여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요. 뭐 마지막에 윤석열 후보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말은 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협상 일지를 깐다는 것은 협상 과정에서 협상 일지 깐다는 것은 사실상 신뢰는 다 깨졌다란 말과 동일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동일한 거기 때문에 이 단일화가 과연 성사될 것인가 가능성 굉장히 희박하고 설사성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아름다운 단일화일 때에 생기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과연 낼 것인가 좀 의아해요. 시나리오를 좀 그려본다면 네. 그래도 뭐 윤석열 후보가 마지막에 여론조사 단일화를 수용한다고 한다면 조금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이게 또 문제가 오늘부터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전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예. 그래서 역산을 해보면 사전투표 전에 그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보통 여론조사가 하루와 이틀 정도 이제 걸리거든요. 네. 그러면 내일까지 늦어도 모레까지 결론을 내야 하는데 이런 감정적인 또 골도 지금 깊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가능성이 높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여론조사 결과 보다가 권은희 원내대표 연결했거든요. 잠깐만 다시 좀 확인을 하고 가죠. 주말 사이 여론조사들이 굉장히 쏟아져 나왔는데 추이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박빙. 심지어 KBS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지난 목금토 조사한 여론조사 한 2천여 명 대상으로 했죠. 네, 2,000명 대상 조사했습니다. 예, 이 조사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똑같습니다. 39.8 대 39.8.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똑같은 건 정말 전 오랜만에 봐요. 이 밖에도 또 뉴스원 의뢰, 엠브레인 퍼블릭, 서울신문 의뢰, 한국갤럽 조사 이거 다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앞선 상황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지율이 이렇게 좀 좁혀졌기 때문에 국민의힘 측에서 끝까지 이렇게 매달렸던 것 같고요. 또 재밌는 게 어제 아까 A4 용지 5장 파일을 윤석열 후보 측에서 공개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거기 파일의 제목, 그 파일의 초기 제목을 저 파일에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정리해서 못 만나면 깐다 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파일 정보명이라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뭐 그 얘기를 정리해서 못 만나면 깐다 이 얘기를 해석해 보면 네. 윤석열 안철수 후보 회동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이 파일을 공개하겠다 뭐 이런 뜻을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요. 협상이 결렬될 걸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하면 책임을 떠넘길 수 있을까 이렇게 국민의힘 측에서 미리 준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돌아가는 걸로 봤을 때는 야권 단일화의 가능성은 거의 희박해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뭐 이번 선거는 워낙 이례적인 것이 많아서 제가 단정적으로 말은 못합니다만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는 이 정도 되면 깨진 거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되자 민주당이 또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어젯밤에 그 의원총회 열었거든요. 예. 그래서 다당대 취지의 선거개혁, 그 선거제 개혁, 뭐 개헌,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지난번에 송영길 대표가 발표했던 건데 예. 요거를 의원총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당론으로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안철수 후보 쪽에서 안철수 후보가 지난주 금요일 날 토론회에서 민주당 진정성이 있으면 의원총회부터 넘고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거기에 이제 바로 이재명 후보랑 민주당이 수용을 한 거거든요. 안철수 후보 쪽에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손짓을 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의원총회 열고선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내용이 뭔 거예요?
그 내용,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어떤 취지죠. 이런 것들을 법안위로 올렸을 때 우리가 다 같이 찬성표를 던지겠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같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런 걸 법안으로 던진 다음에 찬성표 던지겠다는 것까지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을 했는데요. 사실 이 약속 민주당이 처음 한 건 아닙니다. 뭐 민주당 그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도 했었고요. 이번 정부에서도 계속 이런 내용들 밝혔었기 때문에 그 약속 자체에 뭐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안철수 후보 쪽에 네. 토론회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제 제시한 걸 우리가 따랐습니다 정도의 명분주기, 성의 표시. 예, 그런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선거 캠페인의 일환이라고 또 봐야 되는 거죠. 예.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의 마음을 뭐랄까요? 얻기 위한 선거 캠페인 뭐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이런 가운데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한테도 선대위 합류를 제안했다는 게 어제 보도가 됐어요. 이재명 후보가 김종인 전 위원장한테 선대위 공동 국가비전위원장이란 걸 맡아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소식일 수 있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은 두고 보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요 제안을 했다는 시점이 언젠지는 기사에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언제로 알고 계세요? 시점은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뭐 최근 시점이 왜냐하면 우리 김종인 전 위원장이 최근에 인터뷰 제가 지난주에 인터뷰할 때는 제가 이 질문 했거든요. 어딘가에 합류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선거 전에 그런 기획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보도의 요 시점이 도대체 언젠지 되게 궁금한데 시점은 안 나오더라고요. 아마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에 본인의 몸을 직접 담그는 식으로 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뭐 이재명 후보 쪽에 조금 힘을 실어주는 어떤 메시지 정도는 내주기를 민주당에서는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 그럴 일 없다라는 말은 어제 안 나왔잖아요. 기사 후에. 여지를 열어놨어요. 이것도 일종의 선거 캠페인의 일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민주당 쪽으로는. 민주당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 쪽에도 이제 손짓을 했거든요. 정치개혁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자, 뭐 선거판 이야기는 2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고 우크라이나 상황 가겠습니다. 푸틴의 핵무기 협박. 푸틴 대통령이 핵을 언급했습니까? 현지 시각 어제,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에 이제 TV 연설을 했는데요. 핵 억지력 부대의 특별 전투 임무 돌입을 국방부 장관과 총참모장에게 지시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핵 억지력 부대라는 게 전략 로켓군 같은 건데 이게 대륙간 탄도미사일 관장하는 그런 부대거든요. 이게 이제 미국이랑 나토가 만약에 군이 직접 여기 참전하게 되면 우리 핵무기를 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되면 3차 대전 발발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좀 엄포를 놓은 겁니다. 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 정부는 러시아에 있는 미국인들 떠나라 이렇게 명령했네요. 그러니까 핵무기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게 혹시 미국 시민의 안전을 좀 위협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자국민들한테 즉시 떠날 걸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긴급 공지를 했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처음부터 19만 명의 병력을 총동원해서 우크라이나로 침투를 했는데 수도 키예프 함락은 만만치 않다. 상황이 꼬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상황이 생각했던 것만큼 잘 풀리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최근에 그 핵심 관계자들이랑 회의해 갖고 원래 한 4일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됐다라고 노발대발했다라고 테라스 전 에스토니아 방위군 사령관이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상황은요. 나흘째 교전 중이거든요. 저희가 지난주에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북부에 러시아군이 이제 진격을 해온 상황이라고 전해드렸었는데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크라이나 군과 국민들이 필사적으로 항전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총 들고. 대치 중인 거죠. 그래서 30km 외곽에 지금 러시아군이 주둔하고 있고 거기에 그 부대를 진주시킨 상태로 시가전을 종종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키예프가 그렇고 제2도시인 하르키우 같은 경우도 시가전 중인데 하르키우 주지사가 우리는 그러니까 러시아를 소탕했다 이렇게 최근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뭐 협상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은 안 들려요? 최근에 지금 또 밤사이에 좀 들어왔습니다. 러시아군이 이렇게 지금 가깝게 좀 다가온 상황이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그 러시아 관리들이랑 우리 대표단이 만날 거다라고 조금 전에 확인한 속보가 좀 나왔습니다. 만날 거다. 그 만나는 장소는 벨라루스가 아닌 다른 곳에서 열려야 한다 이렇게 좀 계속해서 조금 뜸을 들였었는데 일단은 만날 걸로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빨리 좀 이 전쟁이 끝나야죠. 방공호에서 울면서 인터뷰하는 우크라이나 아이 모습을 봤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기까지. 그 TV 토론의 뒷얘기도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 오늘 그건 2부에서 좀 풀어가 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